네, 오늘 국내 증시 출발이 좀 쉽지 않아 보이죠. 아직 중국에서 104%의 관세 부과에 대한 반응이 안 나왔잖아요. 지금 불확실성도 있고 지금 코르가 10% 가까운 약세, 10% 넘었네요. 10.51% 약세고 야간 선물도 많이 났습니다. EWI ETF도 3.66%의 약세. 자, 이렇게 국내 증시 출발 좀 미흡하다라는 거 확인하시면서 글로벌 전략가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황유안 PB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 대행과 트럼프의 첫 통화가 있었잖아요. 네. 관세, 조선, LNG, 방위비 논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서 오늘 국내 출발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야간 선물 코르 ETF 보니까 쉽지 않아 보이네요. 자, 한국 증시도 오늘 미국 증시도 전강 후약 이런 걸 보면 좀 힘이 없어 보입니다. 좀 분석해 주신다면요. 네. 사실 EWY나 코르는 3배짜리니까요. 사실 이게 전일 시장에 대한 반영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을 예측한다라고 사실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전일 시장,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도 견조했던 모습 대비하면 그래도 지금 코르가 저 정도까지 밀릴 정도는 아닌데 일단 시장에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반영을 한 것 같고요. 그래도 어제 장시장 하면서 그리고 그저께 미국 시장의 반등이 일정 부분 되돌리는 정도의 수급이라던가 그리고 거래량이라던가 여러 가지 심리 지표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좀 나타나서 사실 오늘 밤을 좀 기대했었던, 지난 밤을 기대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장 초반까지는 예상대로 그래도 잘 흘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간밤에 또 이제 캐나다나 또 중국 관련해서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또 나오면서 시장은 사실 좀 더 밀렸습니다. 역시나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또 말 한마디로도 밀린 거고 아직까지는 바닥에 대한 바닥 확인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관세와 심리 이런 부분들이 다 건드려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환율 대단합니다. 네. 지금 16년 만에 최고치. 네, 1,482원까지 또 간밤에 흐름 안 좋을 것 같은데 오늘도? 네, 맞습니다. 그 환율도 사실 다른 달러 엔화에 대한 부분이 좀 사실 어제 저녁에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은 그런 것들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엔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가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있다라는 표현이 있긴 한데 지금 시장 자체를 예측하면서 이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면서 우리가 시장을 판단하면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앞으로 나올 가격들이라던가 결과들을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일단 지금은 조금 더 위험 관리에 더 맞다라고 봅니다. 오늘 사서 지금 사서 주가가 반등하면 다행이기는 한데 그러지 않는 케이스들 특히나 이제 어제 미국 시장 장 초반에 아마 추가 매수를 하셨을 분들도 사실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어제 초저녁까지는 괜찮았잖아요.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저도 좀 새벽에 봤을 때 깜짝 놀랐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감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언저리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아마 바닥을 어느 정도 오지 않을까라고 저도 아주 조심스럽게 예상하면서 가지만 결과론적으로 지난번 1기 때 관세 관련 협상했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협상이 마무리가 되고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 관세로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고 나서 매매를 하셔도 전혀 늦지 않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이 어떻게 바뀌고 좀 불확실성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 확인하고 접근하는 것이 낫겠다. 그 이유가 어제도 초저녁까지 어제 저녁 미국 증시 시작할 때만 해도 반등이 이뤄져서 좀 같이 매수를 해볼까 하시는 분들 오늘 아침에 굉장히 지금 풀이 죽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다행히 삼성전자 실적 서프라이즈 나왔죠. 이제 2분기에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궁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좀 매매 현황은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네, 일단은 공매도 수량도 일정 부분 반영돼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잘 나와서 어제 그나마 좀 시장에서는 반도체 섹터가 좀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후 들어서 사실 계속 힘이 빠지는 그런 양상을 좀 보여줬었죠. 아직까지는 반도체 섹터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 시장에 대한 아직까지는 비관적인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전히 한국 시장에 대해서 선물, 현물 모두 다 대량으로 매도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진정이 될 때까지는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다. 특히나 이제 환율이 좀 더 올라가면서 환율이 내려갈 거를 예상하고 외국인들 사기보다는 이제 하락 쪽 또는 원화가 강세로 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아마 외국인들이 좀 더 강하게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늘 또는 이번 주 중에 1,450원대로 내려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깜짝 서프라이즈 나온 부분이 오히려 네. 관세 덕에 재고가 축적된 영향이라고 네. 보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2분기의 실적도 뭐 아주 좋을 것으로 보이지는 네. 않아서 외국인들이 쉽사리 들어오지는 않는다라는 네. 거죠. 또 환율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에 그럼 전략들은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소부장은 지금 삼성전자하고 같은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어제 소부장들이 삼성전자 대비 확실히 강한 모습도 좀 보여줬었습니다. 오후 들어서 밀려서 그렇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자 쪽 또는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소부장도 자연스럽게 더 많은 돈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돈들이 들어올 거를 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일단 D램, 낸드가 재고 축적의 영향으로 올라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정도 부분과 그다음에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 이 정도의 실적이면 일단은 추가 매수는 못 하시더라도 일단 가지고 있는 물량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나은데 이 부분을 사실 신용으로 매수, 레버리지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용 부분을 조금씩 덜어내면서 위험 관리, 담보 관리 하시면서 좀 매매를 좀 지켜보시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조선주라고 해도 네.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의 조선주, 황유현 PB팀장님의 조선주가 큰 반등을 나타내면서 이번에 관세 정책을 피해가면서 정말 살아남고 있습니다. 아마 포트폴리오에 황유현 PB팀장님과 함께 조선주를 지난해 말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덜 영향을 받고 좀 든든하실 텐데 차익 실현 한번 해도 될 시점이라고 보시나요? 뭐 시장 자체가 붕괴될 거다라고 보면 사실 뭐 아무리 조선주가 관세에서 비껴나가다 하더라도 좀 매도는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지금 그 시점이 이미 주가가 전체적인 주가가 충격을 좀 받고 있는 상태고 내부적인 그 외부 외풍으로 인 것보다 지금 트럼프의 말 한마디 또는 우리 국내 수급 이슈 이런 부분들이 더 강하게 저는 더 반영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밸류와 수급 이슈 정도면 시장이 반등할 때 어제 조선주가 계속 한 끝까지 강했던 그런 모습들을 좀 봤을 때는 저는 굳이 뭐 팔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일단은 단기적으로 시장이 반등한다라고 하면 과대 낙폭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일시적으로 더 빨리 올라올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마켓 타임을 맞추기가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만약 시장이 좀 진정되고 나면 다시 한번 조선주들은 조금 더 흐름이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또 일정 부분 올라오면 그 매물벽에 매물벽들이 부담이 되겠지만 오히려 조선주들은 사실 지금 매물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는 뭐 일시적으로 매매 타이밍상 또는 단기 트레이딩 상으로는 상대적으로 여린 여린 날이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포트의 한 축으로 여전히 저는 보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조선주는 매물 부담도 상대적으로 이제 적고요. 이번에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나가면 또 한 번의 큰 반등이 올 수 네. 있기 때문에 좀 보유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전략 세우겠습니다. 조선 이외에 어떤 것들 좀 보유하고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반도체 이야기도 하고 조선 이야기도 했지만 관세와 관련해서 사실 조금이라도 노이즈가 좀 있는 섹터들은 우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복잡해지실 거예요. 네. 근데 오히려 이게 조선이나 어차피 하실 거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엔터라던가 조선이라던가 이런 쪽은 관세 영향을 사실 상대적으로 좀 덜한 섹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일정 부분 이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앞으로도 더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엔터. 지금 네. 시장에서는 또 정시 테마주들이 상대적으로 수급을 또 가져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나마 없는 거래대금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그냥 보유하시거나 아니면 매매를 하실 거면 여전히 지금 강한 쪽 섹터에서 매매를 하시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지난밤에 또 금리가 또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ABL 바이오 기술 수출 건은 굉장히 큰 이슈라고 너무 봅니다. 반갑죠. 네.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나 뭐 유한영양이나 알테오젠 뭐 이런 우리나라 항암제 쪽으로 작년부터 계속 빅파마 쪽으로 기술 수출이 있었던 기업들은 또 추가적인 계약들이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쪽 항암제 섹터들은 또 바이오텍은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일단 시장에서는 계속 반대 매매가 매도를 부르는 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관리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섹터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최우선은 리스크 관리다. 그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리스크 관리와 함께 떨어지는 것은 리스크 관리 그리고 관세 영향 덜한 조선 바이오 엔터 쪽에 집중 전략 계속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PB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환율의 우려감 속에 오늘 뭐 외국인들의 매수도 뭐 기대감 없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테마와 개별 종목만이 지금 활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 살아남고 여러분들의 또 오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